이 제시 리버모가 소위 기술적 매매, 요걸 갖다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이론가가 아니라 실제로 매매를 해서. 리버모의 방식은 돌팟이 대량으로 실어서 한 방에 번다는 게, 한 방에 번다. 그 돌파가 이제 상향 돌파도 있고 하향 돌파도 있겠죠. 하향 돌파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하향 돌파, 즉 공매도에서 큰 돈을 벌었어요. 공매도에서 주가가 올라간 것을 남들,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는 이제 아주 소수에 속했죠. 소수에 속했기 때문에 엄청 돈을 번 겁니다. 사실 공매도 매도하기는 쉽지 않은데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좋아하는 거죠. 하락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하락 쪽에 편을 서 가지고 그 하락이라는 이제 싫어하는 쪽은 아주 짧게 강하게 나오죠. 상승은 천천히, 우리가 주식을 보면 상승은 매우 천천히 조금씩 오래 가죠. 근데 하락은 짧고 강력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락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잘 맞추는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돈을 번다. 리버모어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나? 하여튼 그런 이제 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14세 때 농촌에서 딱 $5를 들고 도시로 왔다 그럽니다. 도시에 와서 처음에 여기 전진하다가 처음에 이제 주식회사에 아까 주식 증권사에 그 지방증권사죠. 옛날에 이제 지방증권사가 있고 메인 증권사가 있었는데 지방증권사에 사환으로 들어갑니다. 사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심부름하다가 나중에 호가를 받는 사환이 된 거죠. 호가를 받는 사환. 우리도 옛날에 이제 증권거래소가 요즘은 이제 전자로 하지만 옛날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많지 않겠지만 증권거래소에서는 이제 저는 아주 어릴 때 한번 견학을 가지고 알아요. 증권거래소 가면 옛날에는 이제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그런 사람들이 종일 달려다닙니다. 막 9시 땡 하면 막 달리기 해요. 땡 하면은 달리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각 증권사의 호가 담당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증권사의 호가 담당이 땡과 동시에 그 호가를 들고 중앙에 가서 접수를 시키는 겁니다. 접수를 시키면 그 접수한 데서 호가를 넣어요. 사자 호가, 팔자 호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가 했던 게 그거예요. 이 거래를 담당하는 사환.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전부 컴퓨터화 돼 있지만, 전부 온라인화 돼 버렸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똑같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삼성증권, 대우증권, 이런 데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호가를 들고, 호가를 매도학과 매수 호가를 들고 뛰어가가지고, 중앙에다 넣어가지고 체결시키는 그런 거 했단 말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중앙 컴퓨터에서 직접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대우증권하고 매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인 컴퓨터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키움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키움증권의 본부하고 매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지, 우리가, 증권거래소의 메인 컴퓨터하고 매매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키움증권하고 매매하게 되면 키움증권이 다시 메인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다 모아가지고. 그때 순간순간에 호가 나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키움증권이 중앙 한국 거래소에서 키움증권하고 삼성증권하고 거래하고 대우증권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식이죠. 매매의 방식이죠. 아주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각 증권사가, 지방증권사가 각 지방증권사 자체적으로 매매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유니온 퍼시픽이라는 얘기 나오지만, 유니온 퍼시픽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시애틀 다르고, 시애틀의 이제 조그만 증권사 다르고, 샌프란시스코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다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 지역에 우리 부동산, 각 지역에 부동산 사무소 있잖아요. 부동산 사무소에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부동산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죠. 매매라는 것이지, 중앙 컴퓨터에서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 부동산 좀 큰 게 있다면, 거기서 매매하는 거야, 막. 개인들끼리, 이렇게. 개인들끼리, 어느 현대아파트, 어디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은 다 중앙으로 합해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리버모어는 이제 지방증권사의, 이 사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억 달러 수익을 냈다는 거죠, 1억 달러 수익. 그래서, 이 사람의 매매 방식은, 첫 번째 주도주를 선정합니다.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주도주를 선정해서 한정된 소수의 우량주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위 몰빵매매한다. 그죠. 한정된 소량의 종목을, 소량의 매매를 가지고, 여기에서 차익거래 하는 거죠. 차익거래. 방식은, 추세가 강화되면은 추가 매수하고, 추세가 강화될 때는 추가 매수를 하고,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을 한다든가 하락해서 상승한다면 손절매도 한다는 거죠. 역추세. 추세라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가 있겠고 하락 추세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이나 하락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포지션을 잡게 돼. 포지션. 상승이나 하락에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요. 포지션을 잡는데 이 포지션이 자기가 상했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 그때 이제 우리가 손절을 합니다. 아까 어떤 분 손절 얘기했지만,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손절 안 하는 거죠.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매도 안 한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손절을 안 한다는 얘기, 손절 안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매수야, 추가 매수. 그 추세라는 게 뭐냐? 추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동평균입니다. 추세가 이동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 매수하고 매도를 이렇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수했는데 손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도했는데 다시 재매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이제 공매도가 없으니까 매도했는데 재매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우리가 추세로 보자. 추세가 처음의 추세, 내가 원하는 추세, 상승 추세라든가 하락 추세라든가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 그래서 주로 이 제시 리버모어는 이제 그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공매도로 크게 돈을 벌었는데, 공매도로 하락시, 그죠? 하락시 쭉 올라가다가 추세 전환에서 이제 매도를 시작하고, 추세 전환 매도를 했는데 내가 했던 추세가 맞으면 계속 더 사는 겁니다.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이게 이제 역추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잘못 판단해서 거꾸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손절 매매하는 거죠. 주로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 거 하다가 이게 아니네. 하락으로 전환되네, 하락으로 전환되면은 손절해야죠, 손절. 그래서 하락 전환 시,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현물 매수자리니까,
경우에는 이제 손절하는데,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추가 매수다, 추가 매수. 예, 추가 매수하는 거다. 상승의 흐름으로 간다면은, 상승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모어는 주로 공매도 했으니까 하락이겠지만, 우리는 이제 상승 아닙니까? 현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상승인데, 가다가 주가라는 게 올라가다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또 올라가다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올라가다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올라가다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나가는데 올라가다가 추세가 굉장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해야 되는 거죠. 매수해야 되는 거죠.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확 꺾여가지고 추세가 전환돼 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하는 거죠. 매도하는 겁니다. 이 매도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몇 종목을 많이 뭐 펀드 같은 거 안 하고 주도주를 선정해서 선정된 소수의 우량주.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량주 아니면 소수의 테마주. 그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수가 아니라 소수의 테마주. 그 중에서도 테마 대장주.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몇 종목을 선정해서 그 종목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투기적인 것은 투기꾼. 우리는 투기꾼 아닙니까? 투기죠, 투기. 1906년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서 유니언 퍼시픽을 공매도 해가지고 25만 달러를 돈을 법니다. 25만 달러. 지금 한 3억 되겠죠? 3억인데 당시니까 1906년도니까 1906년도니까 3억이면 뭐 엄청 큰 돈이겠죠. 3억. 1906년도면 우리나라 대한제국 말기인데 대한제국 말기에 2억이면 3억 정도면 큰 돈 아닙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3억이다. 3억원. 엄청나게 큰 돈이죠. 대한제국 말기에 3억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리고 1907년도에 약세장에서 단기에 100만 달러를 번다.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10억인가요? 10억? 100만 달러 10억. 10억을 벌어요. 대한제국 말기에 1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1907년이니까. 1907년. 그리고 1908년도에 1907년도에 많이 벌었는데 1908년도 되면 이 양반이 1908년도에 보면은 이제 이때 100만 달러를 벌어 가지고 이때 유명인사 됐어요. 유명인사 돼 가지고 이제 증권사에 사무실도 있고 사무실도 내주고 특별 대우죠. 초특급 VIP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는 맨날 언론사가 달라붙어 있어요, 언론사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완전 초특급 VIP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주식 세계에서 신이 된 거야, 신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면화와 밀을 거래하는데, 원래, 리버모어는 이런 재료 무시, 펀드멘탈 무시예요. 이게 이제 리버모어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면화와 밀을 거래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이제 정보를 갖다가 공부하기 시작했어. 정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인도의 면화 작황이 어떻다. 또 인도가 그때 면화가 자주 많았죠. 그 다음에 캐나다에 혹은 멕시코의 면화 작황이 어떻고, 우크라이나의 밀이 어떻게 지금 되고, 이런 걸 갖다가 계속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면화밀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다. 깡통이 나와요, 깡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리버모어가 내가 내 원칙을 깼다.
나는 차트쟁이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차트 매매만 해야 되는데, 차트 매매를 하지 않고, 소위 정보 매매를 했던 거죠. 원래 정보를 갖다가 믿지 않고, 정보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이제 리버모어의 원칙이었는데, 면화와 미래에서 정보 매매 하다가 완전히 엄청난 손실을 해서 깡통이 납니다. 깡통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기해가지고 1929년 대공황에서 1929년 대공황, 대공황에서 그때 1억 달러를 본 1억 달러 단기간에 1억 달러 1억 달러 하면 지금 1000억인데 1000억 지금 돈으로 1000억 1200억 되지 않습니까? 1200억 1200억 정도의 돈이면은 그야말로 뭐 당시에 1929년도니까 100년 전이지 않습니까? 100년 전 90년 전인가요? 그야말로 엄청난 큰 거부가 되는 거죠. 지금의 뭐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거부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 까먹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월가의 화장실에서 자살했다 그래요. 다 까먹고. 그래서 투기꾼의 말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투기적 매매. 투기적 매매입니다. 투기적 매매. 그래서 우리는 투기적 매매도 해야 됩니다. 투자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적 매매를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이제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거는 그 코스피가 1400포인트일 때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1400포인트에서 제가 얼마입니다. 3월 23일 날 1400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아침 8시쯤 지나서 그리고 낮 12시 지나서 그러니까 대략 한 12시에 녹화 들어가서 12시 한 반쯤에 올려요. 12시 반 12시 30분 정도에 유튜브 방송 올립니다. 아침에는 대략 한 8시 20분 정도 8시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그때 정도에 올려요. 그리고 밤에는 9시에 녹화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정도에 녹화를 올립니다. 3번 올립니다. 아침에 8시 한 반 정도, 낮 12시 한 30분 정도, 밤에는 10시 좀 지나서 10시 한 20분, 30분 정도, 그 정도에 3번 올리는데, 요거는 3월 23일 날, 낮 12시에 올린 겁니다. 낮 12시에 올린 거, 지금도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날 올린 겁니다. 그 다음날. 닥치고 매수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린 거예요. 25일. 23일날, 24일날, 25일날. 이렇게 3번 올렸어요. 23일날 1400포인트에서 무조건 매수다. 1400에서 12시, 낮 12시. 그리고 24일날, 그 다음날 제가 낮 12시에 닥치고 매수. 24일날 12시에. 그리고 25일날 V자 상승. 그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23, 24, 25가 어떤 위치였는가를 봐야 됩니다. 어떤 위치였는가. 23, 24, 25가 어떤 위치였는가. 자, 23일 날이 요 날입니다. 23일 날 요 날이에요. 요 날인데 23일 날. 요 날이에요. 23일 날 월요일 날. 그 전에 목요일 날 3월 19일 날 대폭락이 있었고, 그 다음날 약간 반등이 있었는데 잉태형 반등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 도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술적 모습을 중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렇게 이제, 제가 어쩌면 왜 요날,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 얘기했냐, 이거죠. 왜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펀더멘탈 이런 거 상관없어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무조건 매수, 닥치고 매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얘기부터 조금 하고 갈게요. 자, 추세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장대음봉이 생깁니다. 추세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장대봉이 생긴다. 장대봉. 양봉이든 음봉이든.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되면 그게 고점입니다. 추세가 진행되다가 마지막 장대봉이 생기면은 이걸 거꾸로 한번 봐볼까요? 자, 거꾸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거꾸로 한번 이어볼게요. 거꾸로 차트가 어떻게 하더라? 자, 거꾸로 차트. 이걸 거꾸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세요. 거꾸로 하면 좀 쉽게 이해가 쉽게 됩니다.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처음엔 약하게 갭으로 올라가서 이게 돌파의 갭이죠. 그래서 봉이 요만큼씩 나와요. 올립니다. 올려요. 또 저항받다 다시 올립니다. 또 저항받고 다시 올려요.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여기서 이제 있는 힘껏 다 돈을 모아서 몽땅 모아가지고 칵 올립니다. 네, 있는 힘껏 온몸의 기력을 다 모아가지고 장대봉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밀려요. 그 다음날 또 올리려고 그러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등산, 사실은 등산을 할 때 그 8분흥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어. 제가 옛날에 속리산에 문장대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문장대 올라가신 분 많이 계시죠. 문장대 가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그냥 나무도 없고 그냥 돌만 많이 있고 가팔러져 하죠. 문장대, 속리산 문장대. 다른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은 좀 다르던가. 하여튼 대부분의 산들이 마지막이 아주 가팔라. 마지막 8분흥선 지나면은 8분흥선 지나가면 아주 가팔라요. 가팔라.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주 가파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들 포기하고 싶어. 내려가고 싶어. 아이, 내려갈까? 그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얼마 남았어요?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바로 해. 여기 좀만 가면 됩니다. 1분만 가면 돼요. 이제 그 말에 속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 이제 마지막 8분흥선에서 10분흥선까지 갈 때는 사력을 다해서 남아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올라갑니다. 그게 이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올라갈 때 처음에는 힘있게 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사력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파르죠. 아주 가파릅니다. 마지막에 아주 가파릅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승 차트에서도 그렇지만 하락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차트도 똑같습니다. 하락 차트도 굉장히 힘들어요. 내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려간다고 그냥 뭐 쉽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매도한다고 이렇게 다 주가 내려가나? 매수자가 있는데, 주식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매도한다고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사주면 땡이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팅. 받고 얼마, 받고 레이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받고 레이스, 처음에는 이제 잘 레이스가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방이 반항을 해. 아, 그래도 또 레이스야. 또 빨간으로 다시 반등을 해. 아니, 또 레이스야. 마지막엔 있는 힘껏 모아서 장대 음봉 나옵니다. 모두가 포기했어. 이제 폭락으로 가나보다 하니까 그게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고 신용이 다 풀려나가고 신용이 깡통이 되는 그런 이제 깡통의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마지막엔 되게 신용 물량 정리에 의한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기술적으로 모양을 보면서 요게 신용정리 매물에 의한 폭락이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반등하는 거 보고 또 한 번 봤더니만 더 이상 내려가질 않네. 양봉 2개 나왔어. 그리고 이제 요거만 보고 제가 이제 매수했단 말이에요. 1400포인트에서 이 최저점에서 남들은 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건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는 또 못하더라도 여우는 어떻게 해서 최저점에서 매수하냐. 최저점에서 저는 이렇게 장대목 나왔을 때 바닥이 왔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 나오고 또 더 내려가야 되는데 요날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지 않고 조금밖에 안 내리는 거야. 확실한 바닥이다. 바닥 확인하는 거예요.
바닥 확인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렇게 한 거죠. 1409에서 1400포인트, 그죠? 1400이죠? 이날. 1439 찍고 여기 1400포인트 아닙니까? 1400포인트. 요날 23일날, 3월 23일날 1400포인트에서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매수.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낮 12시 시황이에요. 12시 시황. 12시 시황. 무조건 매수. 무조건 매수. 요,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은 뭐라 그럽니까? 닥치고 매수. 닥치고 매수. 그 다음에 좀 올라가니까 또 내려간다는 얘기가 막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웃기지 말아라. 이날 제가 낮 12시에, 이날 낮 12시에 닥치고 매수.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낮 12시에 닥치고 매수. 24일은 닥치고 매수. 그리고 이제 25일날, 요 날은 이제 갭상승한 날인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V자 반등이다. 자, V자 반등이다. V자 상승 반등이다. 그렇게 V자 상승 반등이다. 이제는 V자로 간다. 그 V자로 간다고 얘기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죠. 꾸준히 올라가면서 급기야는 20일을 돌파하고 쭉 가가지고 지금 1900까지 옵니다. 제가 계속 1950포인트가 기술적 목표라 그랬죠. 1950포인트. 이게 뭐라 했습니까? 기술적 목표치다. 어찌 보면은 1950에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예고했던 적이 계속 1950포인트가 기술적 목표치다. 지금 그래서 그저께 지난 수요일이 4월 29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이제 5월 4일이죠. 지난 수요일날 1950까지 딱 왔어요. 1947까지 왔죠. 57까지 왔죠. 제가 이제 1950이 기술적 목표치다라고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1950포인트. 바닥에서부터 그랬어요. 바닥에 올라갈 때부터 제가 텔레비에서도 방송에서도 1950이 기술적 목표치다. 기술적 목표치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는 또 보자 그랬죠. 보자 그랬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은 기억들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4월 29일, 4월 28일인데 4월 28일, 4일 29일에 올린 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60일을 돌파하는데 강력 돌파가 나와야 된다. 강력 돌파.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제시 리보머 얘기하겠지만, 강력 돌파. 그건 갭 돌파. 강력 돌파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강력 돌파라는 얘기는 갭이라든가 장대 양봉. 갭5와 장대 양봉. 요게 이제 강력 돌파입니다. 그래서 갭 돌파나 장대 양봉 돌파가 나오는 경우에 주가는 2050을 터치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내려갈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근데 요 이틀 두 개의 날에 60일을 돌파하면서 아주 지지부진하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제 월요일날 개발하 간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지지부진하게 돌파하니까 내려온 거야. 물론 이제 미국의 상황이 반영돼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다우지수도 말입니다. 다우지수도 요렇게 돌파하니까 돌파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 어제 아침인가 어제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왜 내렸냐 하는 것은 우리 그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60일을 돌파하려고 확 돌파해야 돼. 확 돌파 못하니까 이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무슨 뭐 트럼프가 무슨 뭐 관세 얘기를 했다. 관세, 무역전쟁.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힘없이 돌파하려고 노력한다면 아예 내려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내려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죠. 미리 이렇게 여러분한테 60일을 갖다가 갭 돌파 장대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내려간다 그랬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내려오는 게 오히려 좋아요. 21선까지 내려오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지지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지라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추세라인 이런 밴드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아예 내려가는 게 좋아요. 20일까지 내려갔다 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아요. 낫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낫고 또 이제 그 해외 나스닥 차트 보게 되면 나스닥은 돌파가 또 나왔죠. 나스닥은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와가지고 장기 라인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건 나스닥이라고요. 나스닥. 그래서 다우는 그렇지만 나스닥은 굉장히 활기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의 영향도 생각해야 되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조정받는 게 당연해. 조정받는 게 당연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기술적인 것만 되지, 기술적 모습과 플러스 상황이 또 달라요, 상황. 아직까지 종합지수는 20일을 깨지 않았습니다. 20일 깨지 않았으니까 상승 추세 유지야. 20일 그래서 상승 추세 유지다.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합지수가 뭐 내릴 것이다 하는 얘기는 기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20일을 지지받는 게 맞아요. 지지받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도 20일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유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으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뭐냐? 이동평균선. 이게 뭐냐라는 건데, 이동평균선은 추세다, 추세. 추세는 뭐냐? 나의 친구다. 주식을 할 때 추세는 나의 친구야. Trend is my friend. 추세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뭐냐? 이평선 얘기만 하는데 이평선 추세를 얘기한다, 추세. 우리는 추세 매매해야 된다, 추세 매매. 리버모어가 추세가 생기면 추세 강화 매매를 했다는 거죠. 역추세가 생기면 손절을 했다. 역추세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추세를 추종해야 됩니다. 추세는 나의 친구니까. 그래서 우리가 20일 추세, 60일 추세, 120일 추세, 240일 추세 이런 추세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게 추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종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50일과 200일 같은 것도 잘 봅니다만 우리는 그냥 20, 60, 120일, 200. 저는 200일도 봐요, 물론. 저는 200일도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20일이고 60일이고 120일, 240일이냐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보니까 20일은 한 달이죠. 60일은 분기, 120일 반기, 240일 1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추세 라인을 만들어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추세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위적인 공감대이긴 하지만은 이걸 보고 우리가 많이 매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탈이 생기면 매도하고 돌파가 생기면 매수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한다. 이평선을 돌파하면 급등이고 붕괴하면 급락이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저항선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돌파 시 매수를 늘린다. 지지선이 붕괴할 시 손절 매도한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호텔신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좀 크게 해서 볼까요? 크게 해서 자 호텔신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보세요. 다 지우고 다시 볼까?
보세요. 여기 240일이야, 여기에요. 빨간, 굵은 라인이 240일입니다. 주가가 바닥에 왔다가 여기 저항을 받고 내려가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240일만 가면은 돌파 못 합니다. 돌파 못 하다가, 이제는 딱 달라붙었어. 달라붙으니까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돌파하니까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240일을 돌파하다가 돌파하고 실패하니까 매도해야 되겠죠. 여기 매도. 추세라인 돌파 못해.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또 돌파 실패 매도 하다가 요때 자세히 보면은 요때는 좀 달라진 게 다른 날들은 오래 머물리지 않았어. 근데 요때는 240일에 붙어 있죠. 일주일 이상 붙어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붙어 있다가 살짝 밀렸어요. 그리고 20일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돌파가 나왔어요. 이 돌파할 때는 무조건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 돌파에 성공하는 거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 그 다음날도 매수.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그쯤에 장대 음봉 나오면 매도예요. 매도하고 개발하 갈 때도 매도죠. 그리고 지지 반등할 때 매수고 다시 20일 깨면 매도. 그리고 깨지면서 매도해 가지고 이제 매도하고 나니까 갭까지 생기면서 급락이 나가죠. 갭이라는 것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갭은 강력한 매도가 되죠. 강력한 매수는 강력한 매도인데 이렇게 하면서 주가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은 추세선이고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을 받는다. 돌파 시에는 추가 매수한다. 붕괴 시에는 매도하고 추가 매도한다.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한다면 추가 매도가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추세 지지와 저항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 각도인데 각도라는 것은 에너지다. 각도는 에너지다. 이평선의 각도는 에너지다. 크기다. 가파르면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든 매수든 상승각이 가파르면 매수 에너지가 엄청 강하다. 하락각이 가파르면 매도 에너지가 엄청 강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각도가 요런 각도냐 요런 각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가파를수록 단기 매매. 요런 각도보다는 우리가 단기 매매 할 때 두 종목이 있다면 요런 각도보다는 요런 각도에서 단기 매매 한다는 거죠. 단기 매매. 그리고 요런 각도는 그만큼 고점이 빨리 온다는 얘기죠. 각도가 가파를수록 고점에 가깝다. 그래서 곧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각도가 가파를수록 고점에 가깝다. 그래서 이게 각도가 센 종목에 단기 매매 해야 되는데 대신에 빨리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각도가 약할수록 좀 천천히 올라가니까 단기 매매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각도가 완전 누워있다는 것은 단기 매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 매매의 매수 타이밍, 장기 매수 타이밍을 봅니다. 장기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할수록 힘은 강하지만 마무리가 가깝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 먹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는 기울기가 급한 차트, 대량 거래. 장기 매매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매우 작은 거래량 바닥. 왜 거래량 바닥이라 하죠? 거래 바닥. 거래 바닥에서 장기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바닥에서. 기울기는 완전히 누워있어. 기울기는 누워있다. 좋은 기업인데 완전 기울기가 누워있다.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회사야. 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 뭐 호텔 신라도 좋고, 삼성물산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고, CJ 제일제당도 좋고, 그래서 강원랜도 좋고,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은행주, 신한지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누워 있어. 완전히.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제 완전 누웠어. 시간이 많이 흘렀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제 장기 매수, 회사는 좋은데, 장기 매수 고려 예상하는 겁니다. 장기 매수 고려. 그런 종목에서 장기 매수 고려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이 아니라, 저런 것들 장기 매수 한번 해볼까? 각도 보고 하는 거예요. 각도 보고. 이평선의 각도 보고. 우리가 장기 매수할 종목 저거 사볼까 말까는 이평선의 각도 보고 하는 거야. 야, 진짜 바닥이네. 정말 바닥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 매수 각도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젠 같은 종목 이번에 올라갈 때 아주 가팔랐잖아요. 가팔랐죠. 이평선의 각도가 아주 가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 매매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누워서 한참 올라갈 때,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2015년도네요. 2015년도 몇 년 동안, 한 2년, 2, 3년 동안 이렇게 완전 바닥에 누웠죠. 이평선 보면은 이게 완전 누웠잖아요. 완전 누웠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완전히 누워있을 때, 요때 이제, 이제 매수할 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매수할 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뉴욕 증시 전망은 아직 없고,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리버모어와 제시 리버모어와, 이동평균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죠. 계속해서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확장. 좀 어려운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은 되게 사용하기가 힘들다. 사용하기 쉽게 하려면 능숙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까지도 쭉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기술적 분석은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다 보면 어려운 것도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려운 것들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우가 청룡 언얼도 무지하게 무거워. 이수신 장군의 칼도 무겁다 그러죠. 간우처럼 키 크고 엄청 흰센 사람이나 청룡 언얼도 쓰지 우리 일개 농부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간우는 능숙하겠어.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조금 복잡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도 나중에 배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끝내고 세 번째 시간에 또 제가 이제 시장의 전망,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 전망과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전망과 종목. 세 번째 시간에 시장 전망과 종목, 요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